자, 이제 196페이지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강의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에서 이제 신고 의무자에 대한 부분을 일단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기본적인 절차를 한번 보면 일단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해 주면 되겠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와 관련된 부분은 작성법은 조금 이따가 일단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요걸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작성할 때 신고 내용을 일단은 기재를 해줘야지면 되겠죠. 자, 신고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 자 196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인계지 소지목 그 다음에 종면 그 다음에 실조개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교재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인적사항에다가 일단 동그라미 쳐놓고요.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예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일단 자, 거래 당사자죠. 자, 거래 당사자 부분이니까 자, 매도인과 매수인 거기다가 거래 당사자라고 일단 고쳐놓으세요. 사실 의미는 똑같은데 자, 법 규정상의 문구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 매도인과 매수인을 뭐라고 묶어서 거래 당사자 이렇게 고치시고요. 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그다음에 계약일, 그다음에 지급일, 중도금 잔금 및 그 지급일입니다. 소재지, 지번, 지목. 자, 그다음에 종류, 부동산 종류예요. 면적, 실제 거래 가격, 조건인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에 의한, 그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인적사항. 자, 개업 공인중개사 인적사항 부분에서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서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에 관한 사항, 자, 인적사항과 등록에 관한 사항 있죠?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뭐라 하냐면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이렇게 좀 상상하게 했어요. 자, 그냥 등록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상호 그다음에 전화번호 소재지. 자, 그러면 그냥 인적사항만 일단 우선적으로 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 이렇게 구분됩니다. 자, 한번 보죠. 다시 한번. 자, 뭐죠? 인적사항인데 이건 누구의 인적사항?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계약일, 지급일, 소재지, 지번, 지목, 그 다음에 종류, 면적, 실제 거래 가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 조건인 기한, 그 다음에 개업 공개했을 때 개업 공개사. 요게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작성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기재사항이죠? 자, 이제 이걸 작성해가지고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자, 신고를 하죠.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된다? 신고를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고 필증을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자, 신고 필증을 발급하는데 이건 언제까지 하냐면 지체 없이 라고 변했죠.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을 해줘요. 자, 이제 신고 필증을 발급해주면 이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신고서가 작성됩니다. 요거를 기재해서 자, 기재사항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곧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신고사항 여러분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일단은 지체 없이 뭐를 신고 필증을 발급해 준다. 발급해 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가격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신고 필증 발급해 주죠. 필증을 발급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해서 일단은 검증을 합니다. 자, 일단 가격 검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을 하게 되는데 자, 가격 검증 체계는요 누가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가격 검증 시스템. 자, 가격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건 누가 구축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서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 실 아파트라든가 요즘은 그 빌라까지도 다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아파트에 대한 실거래가 조회 한번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안 해보셨으면 지금이라도 인터넷 통해서 실거래가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 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그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뭐 동호수 뭐 이게 다 안 나와요. 그냥 이게 몇 층짜리가 면적 얼마짜리가 분기별로 얼마에 거래됐다 정도까지만 일단 나옵니다.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은요. 거기에 뭐냐면 가격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거니까 아주 극히 제한된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 검증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보다 더 상세하게 거래 내역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겠죠? 가격 뭐 이런 것들. 자, 어쨌든 이런 체계를 누가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한다. 자, 그래서 가격검증 체계 구축에 대해서 일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격검증 체계 구축을 위해서 일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가격의 적정성 검증 결과라든가 아니면 또 신고 내용의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디귿 검증 체계 운영 업무 위탁하는 부분 있죠? 그거는 일단은 요번에 개정되면서 좀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X 표시해 놓고요. 자, 그 디귿 부분만 이렇게 해서 X 표시 일단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정오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가격 검증 체계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놔야죠. 체계를 구축하는 사람은 누구다? 국토교통장관이고 국토교통장관이 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검증체계 구축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이거는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 누구예요? 신고관청이죠. 신고관청에게 자료 요구. 자, 신고의 적정성 검증 결과라든가 신고 내용의 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격에 대해서 검증을 하게 되죠. 자, 가격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가격 검증 누가 한다? 신고관청이 가격 검증을 해야 된다. 자, 시군구가 뭐라 했어요? 시군구가 신고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신고하는 곳이니까 신고관청에 해당이 되죠. 자, 가격 검증을 해야 되는데 자, 신고관청 즉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에서 그 적정성을 검증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가격 검증을 한 다음에 누구한테 통보하냐면 자, 일단 세무서장에게 통보를 일단 하게 됩니다. 자, 가격 검증하면 그거를 세무서장에게 일단 통보를 해줘야지만 되겠죠. 자, 일단 그러면 세무서장은 뭘 활용하겠어요? 과세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가격 검증했습니다. 가격 검증했으면 이제는 신고 내용 조사 들어가요. 자, 이제 가격 검증을 우선 한 다음에 순서가 이제 그 다음에 신고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가격 검증해가지고 그 결과를 세무서까지 통보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신고 가격에 대해서 누락되어 있거나 자, 가격 검증한 결과 신고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아니면 신고 사항이 정확하지 않다고 즉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자, 누락되었거나 아니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자, 그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이 자, 일단은 보완 요구할 수 있고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담당 공무원이 자,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그 보완 요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 자, 거래대금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에 대해서 또는 그 외의 자료 증명서 또는 그 외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라든가 그 외의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자, 보완도 요구할 수 있고요. 누락되었거나 이럴 때는 보완도 요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거래대금 지급증명서라든가 그 외 자료처를 요구할 수 있다. 거래대금 지급증명서라는 것을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그 197페이지에 보면 자, 197페이지에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있죠? 자, 그거를 한번 구분해 보면 자, 뭐 거래대금 지급할 수 있는 입금표 통장사본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일단 먼저 기억에다가 위에 그 사이에 기억 위에다가
거래계약서 사본 하나 더 추가시켜 주세요. 기억해 놓고 거래계약서 사본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해 놓고 나머지는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쭉 나가면 되겠죠. 자, 지금 거래계약서 사본이 더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부분에서 보면 일단 거래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라든가 통장사본 구부에다가 자, 거래계약서 사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통장사본, 그 다음에 또 대출, 정기예금 만기 수령 해약, 그냥 주식채권 처분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서류라든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그 외에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대금 주고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이런 것들이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증명서류입니다. 자, 거기에 뭐가 추가됐다? 거래계약서 사본까지가 추가됐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지금 여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거래대금 지급증명서라든가 아니면 그 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외 자료 제출 요구는 자, 요구 사유, 자료의 범위와 내용, 그 다음에 제출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을 한다. 자, 이거는 그 외 자료 제출, 요것도 이제 하나 추가된 건데요. 뭐냐면 자료 제출 요구할 때 요구 사유라든가 자, 이런 자료 제출 요구할 때 요구 사유, 자, 요구 사유라든가 자, 그 다음에 또 자료의 범위, 내용, 자료의 범위라든가 그 다음에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제출기한, 이거는 제출기한 있죠?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준다. 서면으로 요구를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거래대금 지급증명서라든가 그 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자료 제출 요구할 때는 요구사유, 그 다음에 자료 범위, 내용, 그 다음에 제출 기한을 얘기하죠. 요거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그 동그라미 2번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요걸로다가 대체시킨 분입니다. 정오표를 일단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일단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은 판단되는 경우에 이렇게 보완 요구라든가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그 외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일단은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외 나머지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이외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데 자, 신고 내용을 조사한 신고관청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줘야지만 되고요. 시도지사는 이를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시도지사가 내용을 취합해서 매월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자, 일단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할 때는 그 내용을 취합해가지고 그 내용을 취합해서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라. 이때는 전자문서라든가 부동산 정보 체계에 입력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월 1회 취합해서 보고한다는 거 구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외국인 등의 특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을 신고한 내용을 분기 종료일 1개월 이내 시장구청장에게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관청에서는 자, 외국인이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 그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죠? 자, 그렇다면 이때는 1개월 이내 시장구청장에게 일단은 보고를 하고 이때 또 시장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 1개월 이내 특별시장 광역시 도지사죠. 특광도지사가 1개월 이내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신고관청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자, 그거는 1개월 이내. 요거는 외국인이 신고했을 때만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9페이지 보니까 계약 해제 등 신고, 그 다음에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약 해제 등 신고가 있습니다.
자, 해제 등 신고란 요거는 해제가 됐을 때 나오는 신고죠. 자, 그러면 자, 계약 해제 등 신고는요. 자, 일단 부동산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나서,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나서 계약이 깨져버립니다. 자, 이때 부동산 거래 신고 후에 계약이 뭐가 됐을 때 계약이 무효, 그 다음에 또 취소, 그리고 또 해제된 경우. 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뭐 하고 나서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나서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 자, 그러니까 거래 신고하고 나서 계약이 깨진 거죠. 자, 그러면 당사자끼리 뭐 중도금, 잔금 돌려받고, 뭐 중도금 돌려받고, 그 다음에 뭐 계약금 돌려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어디로 이미 통보됐어요? 세무서로 통보가 됐죠. 자, 세무서로 통보됐으니까 나중에 당사자끼리는 다 해결을 봤어도 세금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계약이 깨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해제 등 신고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계약 해제 등 신고는 개업공개사 및, 자,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하는데, 이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제 등 신고를 할 때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뭐를 날인을 받아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라. 자, 조심할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때입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제 등 신고를 할 때, 이때 거래 당사자가 할 때는요, 개업 공개 서면을 받는다 그런 규정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할 때 거래 당사자 서면 날인을 미리 받아두어주면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자, 이를 확인해 가지고, 자, 이를 일단 확인합니다. 그래서 즉시 뭐를 해제 등 확인서를 일단은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자, 해제 등 신고를 하게 되면 이때 해제 등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는데요. 자, 여기서도 예외적인 규정이 하나 나옵니다.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해제 등 신고를 한 경우, 자, 계약, 자,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 L을 통해서 해제 등 신고를 했어요. 해제 등 신고를 했다. 자, 해제 등, 거래계약 해제 등을 한 경우, 자, 일단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해제 등 한 경우, 자, 일단 요게 어디 나왔었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을 한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그것처럼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해제 등을 했다면, 자,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했으니까 나중에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해제 등을 하는 거죠. 그랬다면 이때는 해제 등 신고서를, 자, 해제 등 신고서를 어떻게 한다?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게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간주하는 경우죠.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해제 등을 한 경우 이때는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예외적 규정이 있다는 것을 구분을 일단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계약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나서 계약이 중간에 깨졌을 때는 이렇게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정정 신청이 있습니다. 자, 정정 신청. 자, 정정이 뭐예요? 정정이란 요거는 뭘 하는 거다? 정정, 고치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떤 경우에 발급받은 신고 필증에 잘못 기재가 됐을 때, 자, 발급받은 필증이 있습니다. 필증에 뭔가가 잘못 기재됐어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 고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정정 신청사항. 자, 잘못 기재됐을 때 정정 신청사항인데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있죠. 주소, 전화번호. 자, 주소라든가 그 다음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분 있어요. 거래 지분. 거래 지분 있고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전화번호 사무소죠. 자, 전화번호. 개업공개사. 자, 거래 당사자의 주소.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소라든가 그 다음에 전화번호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사무소 소재지 있었죠. 그 다음에 종류. 자, 종류 있었고요. 그 외에도 소재지, 지번, 지목. 자, 소재지, 지번, 지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재지, 지번, 지목 이런 것들이 잘못 꼈을 때 여기는 대지권 비율까지 들어가네요. 대지권 비율까지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거래 당사자의 거래 당사자는 뭐예요? 매도인과 매수인이죠. 자, 거래 당사자는 인적사항이라고 보면 돼요. 인적사항하면 주소, 전화번호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지분. 자, 그래서 지분 비율 있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개업공개 인적사항 이렇게 되겠죠.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개업공개 인적사항,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권 비율 이런 것들이 잘못 기재됐을 때, 잘못됐을 때 정정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뭐 한다? 정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자, 어디다가 수정해 가자면 발급받은 신고 필증에 발급받은 신고 필증에 뭐 해가지고 정정해서 제출을 뭐 한다?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발급받은 신고 필증에 뭐 해가지고 정정해서 제출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도 일단 가능합니다. 자, 옆에 해제 등 신고 있죠? 이것도 전자문서로 가능하고요. 요 정정신청도 전자문서로 일단 가능해요. 자, 일단 이래서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고 필증에 대해서 정정신청을 하게 되면 정정해가지고 정정신청을 하게 되면 이때 이를 확인해가지고 지체 없이 뭐를 신고 필증을 어떻게 한다? 재발급을 해준다. 재발급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신고 필증을 재발급을 해주는데, 자, 이때 예외적으로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 거래 당사자에 대한 자, 전화번호라든가 인적사항이죠.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그다음 휴대전화번호 해당하는 번호가 잘못 기재됐을 때, 자, 이때 잘못 기재된 상황에서 거래 당사자의 전화번호, 자, 전화번호라든가 그다음에 또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 전화번호는 일단 일반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까지 그다음에 주소와 전화번호 요게 잘못 기재됐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한다? 거래 당사자 일방이 이거는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거래 당사자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됐다면 거래 당사 주전이죠. 거래 당사자 주전이 잘못 기재되면 일단은 그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정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정정 신청도 일단은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다음에 해제 등 신고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또 할 수 있다요. 자, 계속 지금 계약 해제 등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가 세 가지가 비교되는데 셋 다 모두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해 놓으셔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경 신고를 보죠. 변경 신고는 어떤 경우에냐? 자, 정정 신청을 잘못될 수 있다는 건데 변경 신고는 내용이 어떻게 한다? 내용이 일단 변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당사자 합의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건데, 자, 뭐가냐? 거래 지분, 자, 지분과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면적 조건, 면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건 기한 있습니다. 자, 지분과 지분 비율이 변경됐을 때, 면적과 조건 기한이 변경됐을 때,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이 변경됐을 때, 거래 가격이 바뀔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중도금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지급일이
변경됐을 때 여기에는 잔금이 빠졌습니다. 잔금이 없어요. 중도금과 지급일이 변경됐을 때. 자, 그 다음에 매수인 변경과 매수인의 변경,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의 변경 이렇게 됩니다. 변경이 매수인과 부동산의 변경. 자, 그런데 두 개, 여러분들이 거기 교재 보면 매수인의 변경과 부동산의 변경에서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자, 매수인과 부동산의 일부가 제외되는 제외되는 것만 해당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A하고 B가 요 특정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구교재는 추가 교재. 여러분들 교재가 지금 추가 교재는 제외한다 그러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추가된다. C가 추가된다. 이렇게 된다면 신고 다시 해줘야 돼요. 교체. B가 빠져나가고 C가 여기 들어온다. 이것도 교체죠. 이것도 신고 다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만 변경 신고 대상이냐. 자, A와 B가 있다가 B가 이렇게 빠져나가고 누구만 남아요? A만 남죠. 그런 경우만 해당된다. 자, 그래서 일단 추가 교체 제외되고요. 뭐만 일단은 한 사람이 빠질 때, 즉 제외되는 경우,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거나 부동산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다시 한번 지분과 비율, 면적 조건 거래 가격, 자, 중도금 지급일, 매수인과 부동산의 변경 부분에서 자,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그랬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내용이 바뀌죠. 내용이 바뀐 거예요. 서로 합의된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자, 일단 변경 신고서가 있습니다. 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랬어요.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정정 신청은요. 정정 신청서가 아니라 신고 필증에 정정해서 하는 건데, 정정 신청을 신고 필증에 정정해서 하는 건데, 변경 신고는 변경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법정 서식. 그거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면적의 변경 없이, 자, 면적의 변경 없이 뭐가 물건에 있어서 금액이 바뀌었다. 자, 면적의 변경 없이 금액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때는 별도로 뭐를 첨부하라?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정정 신청하면 이를 확인해 가지고 지체 없이 뭐를, 자, 일단은 필증 있죠? 신고 필증을 다시 재발급을 해준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경 신고까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작성하는 부분이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자, 요거는 이제 202페이지에, 여러분들이 202페이지에 있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은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자, 보죠. 지금 거래계약 신고서 부분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고요. 자,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 부분에서 보면 그 물건 거래 가격과 총 실제 거래 가격 나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자, 일단은 그 뒤에 거래 가격 있죠? 총 실제 거래, 거기에는 부가가치세를 기본적으로 포함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끝부분에 보세요. 끝부분에 보니까 거래 지분 비율 있죠? 자, 이런 거래대상별 거래 지분을 기준으로 해서 각자 거래 지분 비율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 지분 비율이 어떻게 한다? 일치를 해줘야지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종류에는, 자, 여기 보니까 뭐란다? 외국인의 토지 매수 용도 있죠? 자, 외국인의 토지 매수 보니까 주택용지 돼 있고요. 레저 상업용지 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다가 체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있죠.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그다음 휴대전화번호, 상호 등록번호는 사무소 소재지 기재를 하고요. 자, 그러면 거래 대상이 있습니다. 자, 종류에는 토지 건축물과 토지 및 건축물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은 그 토지하고 건축물 부분, 토지 및 건축물에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공급계약. 자, 여러분들이 공급계약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자, 분양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각종 주택 분양권, 상가 분양권, 분양계약차라는 거 있죠? 이 분양계약차라는 것까지를 모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준공전, 준공후, 뭐 임대주택 분양전환 이렇게 됐네요. 공급계약이 준공 전의 공급계약과 준공 전 공급계약은 사전 분양하는 거죠. 준공 후 공급계약은 사후 분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임대주택 분양전환 있죠. 임대주택 분양전환도 공급계약에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매는 분양권과 입주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분양계약 체결하는 것도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분양계약 체결하고 나서 전매하는 것도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에는 자, 분양권, 입주권의 체크 표시라고요. 자, 분양금액란 있죠. 분양금액란에는 일단 분양권의 경우 분양금액을, 입주권의 경우에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의 합계액을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소재지. 자, 5번 난 부분 보세요. 자, 5번 난 부분에 보면 이제 거기에 보니까 소재지 지목 면적 있죠. 자, 이때 소재지는 지번까지, 그 다음에 또 소재지는 지번까지 하고요. 지목 면적은 대장상의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자, 그 다음에 집합건물의 경우, 자, 집합건물의 경우 면적은 대장상 면적 있죠.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호수별 전용 면적,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단 집합건물의 경우는 호수별 전용 면적, 그 밖의 건물인 경우는 연면적을 기재하도록 하고요. 자, 등기상 증명서상의 대시권 비율과 그다음에 토지 건축물에 관한 거래 지분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6번 난의 계약대상 면적 있죠? 6번 난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 면적. 자, 5번 난의 면적은 대장상의 면적이고요. 5번 난의 면적은 대장상의 면적이고 6번 난의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인데, 자, 이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서 적되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 면적, 그 밖의 건물은 연면적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건 거래 금액란 있죠? 자, 여기서는 뭐까지 포함된다고 했어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거래 금액에는 부동산계 거래한 경우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고요. 그 다음에 총 실제 거래 가격,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자, 하나의 신고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대가로서 지급된 금액의 합계 및 계약금 중도분 잔금의 지급일을 한꺼번에 다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전부동산. 자, 종전토지란이라고 하고 종전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입주권 매매의 경우만 적게 되는데, 자, 9번 난이죠. 입주권 매매의 경우만 적는데 거래금액란에는 입주권의 실제 거래가액에서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다수부동산 관련 필지라고 한다면 복잡한 경우에 별지로 작성해서 간인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60일 이내 만약에 소유권 이전 신청하라 안 하면 부동산 등기 특별지주법상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 과태료는 아마 뒤에 가서 제가 부동산 등기 특별지주법상에서 부분을 일단 강의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법은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상당히 잘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의 특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